오늘 소개해드릴 신제품은 캣6 케이블로 분배기 한 대의 화면을 최대 40m 거리에 있는 다수 수신기로 연장하는 VS1824 키트 VS1828 키트입니다. 수신기 연결 수량이 4대면 1824, 8대면 1828입니다. 지원 해상도는 최대 4K 30Hz고요. EDID는 총 16개의 포맷을 지원해서 딥스위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화면 모니터링을 위한 HDMI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 상태를 확인하러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카테고리 케이블로 비디오 신호를 장거리 전송한다는 점에서 기존 HD 베이스티 분배기인 VS1814T랑 비슷한 제품입니다. 오히려 VS1814T는 사실 연장거리가 100m라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POC 기능으로 상쇄하는 제품입니다. 캣6 케이블을 통해서 반드시 캣6가 아니어도 이제 캣5E도 상관없긴 합니다. 카테고리 케이블을 통해 수신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별도 전원 어댑터를 수신기 쪽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설치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을 제공하고요. 여기서 또 깨알같이 알려드리면 에이튼에서 판매하는 캣6 케이블로 EL-2910이 있는데 이 케이블을 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배기와 수신기 간의 IR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신제품의 경우 수신기에 연결된 IR 수신기를 통해서 분배기에 연결된 IR 송신기로 IR 제어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IR 리모컨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셋탑박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VS1824 키트를 통해서요. 다만 그 IR은 송수신기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서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으로만 통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리모컨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만 되지 이게 신호를 보냈다가 또 같은 그 위치에서 IR 신호를 다시 받고 이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POC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 케이블을 통해 수신기로 전력을 공급해서 수신기에 별도 어댑터 연결이 불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EDID 설정은 딥스위치 4개를 올리거나 내린 그런 조합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상하 상상 이렇게 위아래 위위 이렇게 설정을 한 게 4K 30Hz로의 EDID 설정입니다. 근데 이 상태 이렇게 이제 4K 30Hz EDID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 FHD 모니터를 저희 VS1824T의 그 수신기 쪽에 연결을 하면은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4K 고정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FHD 모니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그냥 차라리 딥스위치를 모두 내린 아래 하하하하 이렇게 딥스위치를 다 내려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딥스위치를 다 내린 게 FHD EDID거든요. 네,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VS1824 키트, 1828 키트 같은 경우에는 EDID를 어떻게 설정하든 간에 소스 장치,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이런 소스 장치에서는 전부 다 그냥 4K HDMI라는 이름의 EDID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EDID가 4K HDMI라고 잡혔다고 해도 실제로는 FHD EDID를 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할 디스플레이가 기존에 연결 가능한 수신기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캐스케이드를 통해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요 VS1824 1828 키트 요 제품하고 그 수신기 역할을 하는 VE1821R 이 장비를
캣6 케이블이 아니라 캣5 케이블을 써도 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가지고 이제 캣5 케이블로 이제 캣5 E 케이블로 연결을 했을 때는 뭐 사실 화면도 잘 나오고 뭐 연장거리가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딱히 없긴 했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제품 운용을 위해서 지원하는 대역폭이 더 크고 케이블 내 트위스트 페어를 분리해 노이즈가 경감되는 캣6 케이블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신제품은 사실 뭐 복잡한 기능이 있거나 그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겠고요. 또 지난 한 달간 있었던 기술 이슈 중에 몇 가지 좀 특이한 사례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베젤엑스인데 이게 US334E에서 그 바운드리스 스위칭을 위해 설치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베젤엑스 아이콘을 우클릭하면 인보크 포트 스위칭이라는 또 그 옵션이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는 매뉴얼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인보크 포트 스위칭은 그 US334E에 동봉되는 그 버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 1, PC1, PC2 이거를 버튼으로 전환하듯이 인보크 포트 스위칭 버튼을 누르면 US334E의 LED가 다른 포트로 전환이 되고 전환된 포트의 PC에서 US334E에 연결된 USB 장치가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인보크 포트 스위칭은 그냥 포트 전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A10 PDU의 그 파워 코드 케이블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A10 PDU에 동봉되는 그 파워 케이블 길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PG 시리즈는 다 3m고 P8 시리즈는 P8324만 1.6m하고 나머지는 3m입니다. 네, P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P6324L, P6324만 동봉되는 파워 케이블 길이가 1.6m고요. 나머지들은 다 3m입니다. 네, 그리고 CS18208, 뭐 19208 같은 그 KBM 스위치, 캐스케이드나 멀티 디스플레이 모드로 사용할 때 RS232 명령이 이제 작동이 안 된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품 설계상 캐스케이드나 멀티 디스플레이 모드로 동작할 때는 RS232 명령을 이 장비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령을 보내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CN 장비에서 외부 인증으로만 접속이 가능하고 장비 자체의 웹 GUI로는 접속이 안 된다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CN 장비 설정 그 웹 GUI에서 장치 관리, ANMS 그리고 인증 탭 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장치 인증 비활성화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장치 인증 비활성화가 체크돼 있으면 그 장비 자체의 웹 GUI로는 접속이 안 되고 외부 인증을 통해서만 접속이 돼요. 물론 지금은 웹 GUI에 접속이 안 되는 상태니까 CC2000을 통해서 이 웹 GUI를 이 CN 장비의 웹 GUI를 불러오고 거기서 이제 장치 인증을 비활성화 해줘야겠죠. 네, 그리고 USB 카메라 연장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제 A10 그 USB 연장기에 USB 카메라를 이제 연장할 때 제한되는 해상도나 규격이 있는지 UE3310, 뭐 UE331C, UE332C, UE331A 같은 경우에는 1080p에 60Hz까지 지원이 되고요. UE260, 뭐 UC260을 말하는 것 같아요. UC260, UE3250 같은 경우에는 720p에 60Hz, UC60, UE2120, UE2120, UE2120H는 640에 480 해상도의 그 6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UE3, 그러니까 USB 3 연장기가 FHD의 60Hz까지 그 해상도를 보통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 용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술 용어는 그 앞서 VS1824 키트 이 제품이 이제 카테고리 케이블을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랜 케이블의 종류와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게 실드 처리되는 것 때문에 이제 케이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UUTP는 실드가 없는 꼬임 케이블, 아무런 실드 처리가 안 된 거고요. FUTP는 꼬임 페어 케이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그 랜선 까보면 카테고리 케이블 까보면 뭐 이제 주황색, 뭐 주황색 그리고 흰띠 주황색,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페어 케이블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실드가 안 돼 있지만 호일 실드로 전체 케이블을 감싼 걸 FUTP라고 하고요. SUTP도 마찬가지로 꼬임 페어 케이블은 실드가 없지만 편조 실드로 전체 케이블을 한번 감싼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SFUTP는 호일과 편조를 모두 써서 이제 전체 케이블을 실드 처리한 걸 말하고, UFTP는 전체적으로 뭐 이제 실드 처리를 이렇게 딱 감싼 건 아니지만 꼬임 페어 케이블에 이제 각각 호일 실드 처리가 된 걸 얘기하고요. FFTP는 꼬임 페어 케이블도 이제 호일로 이제 실드 처리를 하고 이걸 또 다시 전체적으로 호일 실드 처리한 거를 말합니다. SFTP는 꼬임 케이블은 호일 실드인데 전체 케이블은 이제 편조 실드로 이제 감아준 걸 이제 얘기하고요. SFFTP는 꼬임 케이블은 호일 실드, 전체 케이블은 편조 및 호일 실드로 이제 처리한 케이블을 얘기합니다. 네, 이게 UUTP, 이게 FUTP. 이제 보시면은 안에 꼬임 그 페어 케이블은 실드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케이블은 이제 호일 실드로 이제 한번 처리가 됐죠. 이게 SUTP. 예, 이거는 편조 실드로 전체 케이블 처리된 거. 이거는 SFUTP. 호일하고 편조 실드가 다 돼 있죠. 이거는 UFTP. 꼬임 케이블이 저렇게 다 호일로 실드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FFTP. 꼬임 페어 케이블이랑 전체 케이블이 다 이제 호일 실드로 처리되어 있는 거. SFTP. 자, 안에 꼬임 케이블은 호일로 이제 실드 처리되어 있는데 전체 케이블은 편조로 실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종류가 되게 많지만 사실 네이밍 룰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게 살펴보면 이제 그 슬래시가 있잖아요. 슬래시 하나가 있고 그 슬래시 앞뒤를 기준으로 슬래시 앞에 있는 게 이제 전체 케이블 처리 방식, 그리고 슬래시 뒤에 붙는 게 이제 트위스트 페어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S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편조 실드를 쓴 거고, 이제 뒤에가 F다. 예, F는 이제 호일 실드니까 이제 뒤에가 F다. 그러면 꼬임 페어 케이블은 이제 그 호일 실드 처리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 외에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는 UTP 케이블의 전송 대역폭과 속도 등으로 분류를 한 것을 얘기하고요. 카테고리별 스펙을 확인하고 용도와 성능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cat5e로 그 VS1824 키트 연결했을 때 크게 뭐 화면 잘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 cat6 케이블을 권장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송 속도도 1기가 대 10기가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대역폭도 100MHz에서 250MHz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장치의 그 퍼포먼스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올바른 카테고리 케이블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의 제품 그 소개 페이지에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소개해 드리겠고 마무리할게요. KG0016, KG0032 이 두 제품이 그 뭐 여러 가지가 좀 변경이 된 그 홈페이지에서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그 KG8950T, KG9950T라는 그 디지털 프로세서, 그러니까 KN 장비로 치면 KVM 모듈이죠. KA7170 같은 이 호환되는 그 디지털 프로세서 두 종류가 추가가 됐고요. KG8950T는 4K 해상 4K HDMI, KG9950T는 4K DP 프로세서입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UC32100 다이어그램이 좀 더 이제 가독성 있게 변경이 됐고, VS482는 이제 HDMI 2.2 지원된다는 부분이 그냥 HDMI 지원으로 이제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VS482B 같은 경우에 입력 최대 거리가 3m에서 5m로 변경이 됐고요. 출력 최대 거리도 3m에서 5m로 내용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이제 HDMI 2.0 지원해서 그냥 HDMI 지원으로 이제 변경됐고, VS482도 이제 다이어그램이 좀 더 이제 세련되게 바뀌었고, 스펙시트 내 입출력 최대 거리에 대한 내용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교육 참석해 주셔서